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움직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모임 출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탈당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과 함께 좀 종합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모임 언제 공식 출범을 하는 겁니까? 머지않은 시기에 공식 출범을 해보려고 의원들하고 입을 좀 맞추고 있고 네. 말도 좀 나누고 있고 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모임이라고? 공부 모임입니까? 뭡니까? 아니 공부 모임이 아니고 이거는 정치 세력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력. 예, 여태까지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네. 1년 전 네. 반성과 혁신의 모임, 그다음에 뭐 민주당의 길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뭐 회원 단체가 아니고 그 공부하는 모임이었거든요. 아마 민주당의 문제가 뭔가 이런 거 네, 진단하는 네, 모임. 네. 이번은 이름을 걸고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걸 바꾸고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 공식적으로 이름 걸고 하는 모임입니다. 정치 세력 모임이라면 그건 개파 선언 아닙니까? 개파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개파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치 회원 이름을 걸고 하는 본격적인 정치 선언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현역 의원 한 몇 명 정도가 여기에 합류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십니까? 뭐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래요? 네. 당 분위기가 하도 험악하고 험난해가지고. 그럼 한 자릿수? 네, 네. 한 자릿수? 그럼 세력이라고 표현하기 좀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뭐 사람 이름은 걸기는 힘들어도 뜻에 동조하는 의원들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눈치를 봐서 회원가입을 안 할 뿐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세력화를 해서 네. 어떤 목소리를 내고자 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볼 생각입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지금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치 양극화, 적대적 정치, 혐오 정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걸 통해 예전에 이건희 회장, 삼성전자 회장이 한번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제는 유류고 행정은 삼류고 정치는 사류다. 예. 네, 그런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사류가 아니고 한 10류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항상 최근에 나오는 수년간 나오는 그 정치 신뢰도를 조사해 보면 국회가 항상 꼴등이거든요. 그러니까 10류도 안 되는 정도가 아닌가 싶고 그러한 너무 자학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는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의원님이 국민 이제 신뢰도 최악인 집단. 그러니까 체감을 하시는 부분은 한번 그럼 전 정치 어떻게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전 정치 뭐가 달라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이제 근본이라고 하는 거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조금씩 조율해가는 네.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완전히 진영에 빠져가지고 나의 진영만을 보고하는 정치가 되어버렸지 실제로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실종돼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복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그러니까 실무적 틀에서는 원내대표끼리의 모임이 있는 건데 거기서 저도 원내수석을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중요한 정치적 의제들이 논의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요? 예, 아니, 그냥 일정만 잡고 말아요. 그러니까 본회의 언제 열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협상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장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 훨씬 더 심해진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지난번 그 대정부 질문 때도 그 얘기를 한덕수 총리한테 얘기했습니다만 그 개인의 비리 뭐 범죄적인 혐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야 되는 거다. 예. 그거에 대해서 건의해볼 생각이 있느냐 그때 저한테 건의해보겠다고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건의는 실종되고 여전히 대통령은 야당을 인정 안 하고 야당은 대통령을 인정 안 하고 그냥 대선 2라운드, 3라운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서로 혐오하면서 저 집단을 무너뜨려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양극화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어떤 말씀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심해졌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 특히 심해졌던 주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건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찌됐든지 간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내밀지도 조차도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첫 번째. 손을 그러니까 내미느냐 안 내미냐는 둘째치고 무슨 반국가 세력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념 공세까지 펴고 있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 자유권을 발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항변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념 정치에 빠져가지고 자기 진영만 보고 하는 정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확실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대통령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 통치 철학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도 아 그래 우리 야당도 그 168석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뭐 과반 이상이 안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수단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거대 야당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감 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 요즘 보여주고 있는 계속적인 모습이 민주당은 168석 플러스 다른 야당 의원들 야당 뭐 이제 정의당이라든가 이렇게 합해가지고 180석을 만들어서 본회의 지켜보고 그리고 법안 그냥 우리끼리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그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여기서 바로 이제 근본적인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러니까 그 이 표현을 한 번만 쓸게요. 네. 그러니까 강성당원들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수박이라고 네. 하는 표현. 그러니까 이 어떤 이 표현에는 이런 불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나 야당 보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강력하게 대여 투쟁을 해도 부족한 판에 속칭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강성당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이거인 것 같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강성 당원들만 믿고 갔을 때 승리하겠는가? 아니요. 강성당원이 그 목소리를 한다는 거 떠나서 네. 지금 이제 그 의원님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심해졌다는 그 진단에 기초한다면 네. 좀 더 강하게 대여 투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일반적 지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럴수록 타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소수 야당이라고 한다면은 과반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만과 독선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총선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서로가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 거대 야당의 오만과 독선, 이거를 막아달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얘기할 수뿐이 없는 이런 상황으로 처했는데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과반이 안 되고 우리가 소수 정당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더 어필하기가 쉬울 텐데 지금 과반 이상의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오만과 독선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같이 있을 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의 그 말씀을 종합을 하면 우리가 과반 정당이니까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으로 결국은 귀착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왔다고 지금 전제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선도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타협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민생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는 선도하고 타협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예를 들면 민생 어떤 부분이 예를 있을까요? 들어가지고 뭐 이번에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건, 네네네. 뭐 이런 건 이제 곧 이제 올라올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민주당 내에도 이제 반대 목소리들이 꽤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예, 의총에서.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뭐 두 번째 날 의총 때는 뭐 반대하는 의원들이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 발언도 안 하고 이랬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건은요?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아 일치. 예, 의원님도 동의하셨습니까? 네, 당연히. 왜냐하면 그런 언론 자유라고 하는 건 공기와 같은 문제여서 언론 자유를 해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들, 증거들, 그다음에 과거의 행적들 이런 것들이 이동관 위원장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MBC가 요즘 고민이 심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딱 나오자마자 방탄탄핵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를 지금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검사를 탄핵한다? 네.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방탄일 수뿐이 없다. 네. 방탄은 탄핵일 수뿐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좀 현안을 이제 그 부상하고 있으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쌍특검이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개인 견해로? 저는 이제 특검에 대한 공감대가 얼만큼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60% 넘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예를 들어 쌍특검이 아니고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저는 이런 거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그거는 충분히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모 문제라든가 예. 여사님 개인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많은 것들이 국민적 의혹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이름도 듣도 보지 못했을걸요. 아마도 국민들이 대부분이. 그런데 갑자기 들고 나가서 탄핵한다고 그러니까 어리둥절. 결국은 귀착되는 문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 같은데. 많은 부분이요.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사실은 일정 부분 이제 약간 이제 그 이전보다는 많이 이제 그 잠잠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 일단 그 문제는 일단 그 뒤로 놓고 현안을 처리해 들어간 이런 문제로 좀 그러니까 집중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이제 비명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혁신계라고 불러달라고 요즘 계속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하여튼 저희 혁신계에서 최근에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들 덕분에 사실은 우리 이른바 혁신계들 의원들이 가결을 던진 덕분에 네. 거기서 들어가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제 인용이 안 되고 다시 기각이 혐의를 벗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한테 오히려 표창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은 정말 민생을 위한 행보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가고 당의 통합을 위한 행보 이런 것들을 갖춰갔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일성은 통합을 위한 행보였는데 실천적 모습이 안 보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현안 좀 여쭤봐요. 네. 그러니까 탈당 이야기를 거론한 의원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탈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요? 저도 뭐 현재는 당을 개선하고 당을 혁신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입니까? 그러니까 그럼 언제까지인데요? 아마도 12월 중하순 정도가. 아니 왜 다 모든 분들이 다 12월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12월 초에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요. 끝나죠. 보통 12월 임시국회를 합니다. 음. 법안을 다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12월 15일이나 12월 20일 정도에 이제 완전히 국회가 마감이 되는데 그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선거 체제로 들어서거든요. 그렇죠. 모든 의원들도 자기 이제 지역구로 내려가고 뭐 하여튼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12월까지 뭘 기다리시는 겁니까? 뭘 보고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의 혁신적 모습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가 네. 개딸들과의 단절, 강성 유튜버들과의 단절 이거부터 실천을 해라. 이거는 특히 개딸들과의 단절의 상징적 모습은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 사퇴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하지 않냐. 당대표가 그냥 그래 나 여기 오늘부터 여기는 당신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가 너무 국민들한테 혐오스러운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나는 국민 통합, 당을 통합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만두겠다.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까지 됐나라고 하는 거를 유추해 보면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험지를 어디 좀 찍어주세요. 어디가 험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고향이 최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 안동? 예, 그리고 그거는 이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위원장이시기도 하신 인미의 경북도당 위원장도 안동 출마를 권유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왜 험지 출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기득권? 예. 어떤 기득권이요? 당 대표니까 기득권자다? 아니죠.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기득권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예를 들어 삼선 의원 험지 출마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솔선을 보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유한 위원장도 하고 있는 얘기도 그렇고 당 대표가
예, 성남시장 2번 했죠. 네. 경기도지사 했죠. 예.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 하고 있죠. 예. 대통령 후보였죠. 예. 지금 당대표까지 하고 있죠. 아. 이 정도의 기득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은 몇 선이시죠? 저 3선입니다. 그럼 의원님도 기득권자시겠네. 아니 물론요. 그래서 그럼 다른 데 출마하실 겁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먼저 선택해 준다면 난 언제든지 당이 가라는 데 가겠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네.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원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